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강사 김동원입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그 구조 분야 면접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훌륭하신 학생분이시죠. 그 학생분과 함께 또 대화로 풀어 나가보도록 할 텐데요. 정아 씨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마이다스 에듀 강의를 열심히 들었어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네. 네. 공부 굉장히 전문가가 금방 되실 것 같은데 나중에 그 강사로 출연 한번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네. 좋겠지만 네.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철근 콘크리트와 강구조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RC와 철골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이 굉장히 그냥 RC와 철골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장단점이 뭐냐 이런 식으로도 했으니까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하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학부 때에도 RC 수업도 많이 듣고 이제 철골 수업도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런 거를 좀 테스트해보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화 씨라면은 어떻게 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하다. 그래서 철근을 배근해 줘야 한다. 반대로 네, 인장 부분에 인장 부분에 철근을 배근해 줘야 한다. 그리고 강제는 강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 같네요. 네, 학부 때는 이제 그 정도 감들은 대부분 익히셨을 텐데 다음 질문을 한번 봐보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다음 질문에 바로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약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그런 식으로 또 질문이 이어지죠. 네, 그럼 이렇게 말고 또 다르게는 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RC와 철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마이다스 에듀의 기본 과정의 플랜트 건축 분야 1차시랑 2차시를 한번 봐보시면은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그때 강의했던 자료를 한번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압축해서 한번 보자면 철골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정아 씨가 말씀을 해주시죠. 강도가 크다. 근데 이제 단위 면적당 강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피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단위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조립 및 분해가 간편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지수 형상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거를 갖고 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플랜트 현장과 이제 토목 현장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RC 장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철골에 비해서 싸죠. 가격이 싸고, 그다음에 내구성이 튼튼하다. 철골은 이제 잘 휘어지기도 하고 막 진동도 발생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에 비해서 처짐이나 진동에 강하다. 두꺼우니까요. 콘크리트는 막 이렇게 두꺼우면은 철골은 이렇게 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처짐이나 진동에 강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거푸집으로 이렇게 타설을 하기 때문에 거푸집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치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런 강의를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정리되면 정말 콘크리트나 네. 강구조의 그런 특징 물어볼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좀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실무에 들어가시더라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설계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또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약하다고 할 때 그 약한 그 단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또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 질문에 네. 솔직히 당연히 철근이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인장 부분에 주철근을 배근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때 힘이 이렇게 가해진다고 하면 밑부분에 인장력이 발생하니까 철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 놓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밖에 또 프리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프리스트레스가 인장 부분에 그 철근을 미리 당겨주어서 그 정착을 딱 시키면 그때 압축력이 가해지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철근은 인장을 받게 되는데, 철근이 이제 프리스트레스에서는 또 텐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텐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인장을 받고 있는 얘기겠죠. 텐션이 인장이니까. 그러니까 철근이 인장력을 받으면 콘크리트에는 그 반대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압축력이 가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인장력이 약하다고 했었는데 콘크리트가 압축을 받으니까 완화가 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리스트레스였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면접이나 뭐 어떤 필기 시험 이런 뭐 기사 시험 이런 데에서도 그 프리스트레스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리텐션과 포스트텐션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교해 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어만 보자면은 프리텐션은 프리가 먼저 하는 거니까 먼저 당겨주는 거고 포스트텐션은 나중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나중에 당겨주는 게 포스트텐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또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좀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나중에 뭐 검색을 해보시든지 책자 같은 거 살펴보시면은 또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그 콘크리트 보강 섬유가 또 개발이 되면서 그 일반적인 콘크리트에는 인장력이 약한데 그 보강 섬유를 통해서 인장력이 좀 강한 그런 것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콘크리트가 네. 인장에 의해서만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조 수축 균열인가? 그것도 맞습니다. 네. 있다고 하던데 네. 면접에서 되게 자주 나온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엄청 자주 나오고 실무에서도 이제 건조 수축을 고려를 해가지고 항상 설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중요한 건데 건조 수축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정화 씨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일단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콘크리트가 경화되면서 수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보통 그렇게 알고 계시기 쉬운데 이제 경화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균열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화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을 딱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렇게 굳어가겠죠. 굳어가면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 열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를 수화열 이제 응력 현상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경화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안에 이제 수분이 있는데 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증발되면서 건조해지겠죠. 그러니까 건조 수축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축되는 현상입니다. 아, 그러면은 수축이 되면 압축 아닌가요? 이게 왜 인장력이 왜 발생하는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때 보통 수축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압축력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구분을 좀 하자면은 만약에 외부적으로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중이 딱 가해져서 얘가 이 하중 때문에 압축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압축력을 받게 되겠죠. 근데 건조 수축 균열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구속돼 있다면은 그 구속돼 있는 거를 버티려고 하면서 압축되니까 인장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얘가 예를 들어서 지점을 이렇게 딱 막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수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지점이 잡고 있으니까 끌어당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장력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가뭄이 이렇게 막 심해지면은 땅에 가뭄이 심해지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막 땅에 막 균열 발생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건조 수축 균열이 네. 생기는 걸 방지를 하라고 하면 그런 방지 방법? 그런 네.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방금 수분이 증발해서 균열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적은 콘크리트를 쓰는 것이 뭐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수분이 적은 콘크리트라든지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를 그 재료를 구하려면 또 몇 가지 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다른 방법을 이제 써야 되는데 혹시 줄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네. 콘크리트에 미리 이렇게 줄 그어놓고 네. 균열을 방지하는 건가?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줄을 미리 그어 놓는다는 거는 약간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원래 하나였는데 만약에 긴 게 한 번 있다고 해봅시다. 콘크리트가 이렇게 길게 만약에 타설이 된다고 하면 얘가 수축이 된다고 하면 양쪽에서 수축이 이렇게 되니까 길면 길수록 수축량이 되게 크겠죠.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은 그 건조 수축되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축이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또 시공이음이라고 그래서 얘를 먼저 타설하고 약간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얘를 타설하고 이런 식으로 시공 단계별로 이렇게 이음을 그어주는 거를 또 시공이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시공이음은 토목기사 준비할 때 좀 들어봤던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 토목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건축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그 기사 자격증 자체가
이제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기사 자격증 자체가 그 취업에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이게 익숙해지시는 그런 도움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인데 네. 토목 분야나 플랜트 건축, 플랜트 토목 분야 그때 들었던 강의에서 건조 수축 균열 철근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방지의 대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건조 수축 균열 또는 뭐 수축 온도 철근, 뭐 건조 수축 온도 철근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콘크리트에 이제 철근을 이렇게 심어주게 되잖아요. 네. 이때 이 철근을 이제 심어주게 될 때 건조 수축 균열, 그러니까 수축 온도 철근비라고 해가지고 최소한 건조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아줘야 되는 이 철근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근을 깔 때 무조건 그 해석에 의해서 나오는 모멘트나 인장력만 가지고 철근을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깔아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멘트가 0이 나왔어요. 뭐 전단력도 0이 나오고 모멘트가 0이 나오고 부재력이 완전 0이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철근을 아예 안 깔아줘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 아니겠죠. 네, 아닌 것 네. 같은 게 네. 그 암거 강의인가 독립기초 강의 거기에서 최소 철근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깔아줘야 되는 철근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정화 씨가 말씀하신 그 최소 철근비라는 거는 이제 모멘트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깔아줘야 되는 철근비고 그 외에 또 방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조 수축 온도 철근비 이것을 추가적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만족해야 되는 기준으로 계속 규정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최소 철근비보다도 많이 깔아줘야 되고 건조 수축 온도 철근비보다도 많이 깔아줘야 되고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 이제 암거의 그 계획과 설계라는 그 토목 분야 기본 과정에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플랜트 토목 분야에 독립기초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좀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끈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 볼까요?